이번 주 추석 연휴 동안 미국에서는 커다란 이벤트가 열립니다. 바로 연준이 금리 정책을 결정하는 FOMC 회의가 개최되는 것이죠. 2022년 3월부터 연준이 역대 초고속으로 끌어올린 기준금리를 14개월 동안 동결했다가 드디어 금리 인하로 피벗을 하는 역사적인 정책 결정을 내리게 됩니다. 금리 인하는 확정된 것이나 다름없지만 파월 의장은 금리를 얼마나 내려야 할지 딜레마에 빠져 있습니다. 즉 인하폭을 25bp 또는 50bp로 해야 할지의 선택의 기로에 서 있는 것입니다. 따라서 오늘 포커스 경제톡의 주제는 파월, 금리 인하 딜레마, 금리 결정 선택의 기로입니다. 오늘의 이슈 포인트는 FOMC 금리 인하 개시, 금리 인하폭 결정 딜레마, 그리고 인하 방향성과 투자 전략 등의 순서로 진행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이제 그러면 그 상세한 이야기 속으로 들어가 보겠습니다. 안녕하세요. 포커스 정례톡의 우보 박사입니다. 지난주 금요일 월스트리트 저널은 연준의 금리 인하 딜레마라는 제하의 보도 기사를 내보냈습니다. 연준의 부대변인이라고 불리는 닉 티미러우스 수석 경제부 기자가 송고한 기사인데요. 그는 파월 의장이 금리 인하를 얼마로 개시할지 어려운 결정을 눈앞에 두고 있다면서 전통적으로 25bp 인하를 할지 아니면 더 큰 50bp 인하를 할지 선택의 기로에 서 있다고 논평했습니다. 즉 금리 인하는 확정되었지만 얼마를 내려야 할지 아슬아슬한 상황에 놓여 있다는 것이죠. 닉 티미라우스 기자는 연준의 분위기를 정확하게 전달하는 소식통으로 정평이 나 있는데요. 월가에서는 이 기사가 뜨자마자 금리 인하 폭이 얼마가 될지 이코노미스트들과 투자자들의 지대한 관심이 쏠리기 시작했습니다. 더군다나 FOMC 회의 전 블랙아웃 기간 중에 나온 특종 기사라서 월가 투자자들의 이목이 집중되기에 충분했습니다. 이번에 연준이 금리 인하를 하게 되면 2020년 이후 4년 만인데요. 과거 20년간 역사적으로 있었던 금리 인하 포지션을 정리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이 기간 중 4번의 금리 인하가 있었는데요. 1995년은 보험성 금리 인하, 2021년, 2027년, 그리고 2019년은 침체성 금리 인하였습니다. 1995년과 2001년에는 기준금리가 6% 이상으로 높았었고 2007년에는 현재 금리 사이클의 금리 수준과 비슷했습니다. 그리고 2019년에는 2.5%로 낮았습니다. 오른쪽 그래프는 연준이 금리 정책 수립 시 가장 중시하는 개인 소비 지출, 즉 근원 PCE 물가 지수인데요. 다른 금리 사이클에 비해 현재 근원 PCE 인플레이션 수준이 가장 높습니다. 정리하면 금년 금리 인하 사이클은 금리 수준이 2007년과 비슷한 수준에서 시작되고 또한 다른 금리 사이클에 비해 인플레이션이 높은 상태에서 금리 인하를 개시하게 됩니다. 월가에서는 이번 9월 FOMC에서 금리 인하 폭을 B컷, 즉 50bp로 높여야 한다는 목소리가 높아지고 있습니다. 이전에 연준에 몸을 담았던 고위 인사들의 입에서 이러한 주장들이 흘러나오고 있는데요. 대표적으로 얼마 전까지만 하더라도 파월 의장의 선임 자문관이었던 존 파우스트 존스 합킨스 대 교수는 지금 상황이 선제적으로 50bp를 인하해야 할 정도로 긴급하다고는 생각하지는 않으나 개인적으로는 50bp 인하로 시작하는 것을 선호한다고 주장하면서 이 경우 투자자들이 놀라지 않게 갑작스러운 결정에 대한 배경을 논리적으로 설명해야 한다고 강조하고 있습니다. 또한 연준 부의장을 역임했던 도널드 코는 우연관리가 노동시장 쪽으로 기울어져 있으므로 50bp 인하를 선호한다고 B컷의 금리 인하에 힘을 실어주고 있습니다. 월스트리트 저널의 닉 티미러우스 기자의 보도 기사가 나오던 지난 금요일 투자시장은 50bp 금리 인하에 대한 기대감을 재빠르게 반영했는데요. 뉴욕 증시에서 금리 인하에 민감한 소형주 중심의 러셀 2000 지수가 다른 3대 지수보다도 큰 폭으로 상승했고요.
안전자산인 국제 금값이 사상 최고치를 경신했습니다. 채권 시장에서는 금리 인하에 민감한 단기 금리인 3개월 국채 금리가 4.9%로 급락했습니다. 또한 국제금융시장에서 엔달러 환율이 140엔대까지 하락했는데요. 연준의 근본 금리 인하와 향후 일본은행의 금리 인상 기대에 따라 양국 간의 금리 차가 축소되어 엔화가 강세를 보인 것입니다. 이에 따라 시카고 선물 거래소의 페드 워치를 보면 9월 FOMC에서 금리 인하 확률이 25bp와 50bp 두 가지 경우에 50대 50으로 동률입니다. 그리고 11월에 25bp, 12월에 또 한 번에 50bp 인하에 베팅하고 있습니다. 이를 합치면 금년 말까지 기준금리가 125bp 내려오게 됩니다. 이렇게 되면 연말에 기준금리는 4에서 4.25% 구간까지 하락하게 됩니다. 비행기가 착륙하려고 지면에 가까워질 때 여행객들이 긴장하게 되는 것은 지극히 정상적인 반응입니다. 하늘과 구름의 평온함이 순식간에 사라지고 활주로 위로 콘크리트가 빠르게 지나가는 모습으로 대체되면서 마음이 조마조마해지게 되죠. 중앙은행이 금리를 인상하고 동결했다가 다시 인하할 때도 마찬가지입니다. 금리가 인하될 때 경기가 연착륙될지, 경기 침체가 올지, 주식시장은 상승할지 아니면 하락할지, 채권시장에서 스티프닝은 어떠한 형태로 나타날지 금리 사이클의 변곡점에서 투자자들은 긴장하지 않을 수 없습니다. 따라서 앞에서 9월 FOMC에서 50bp 금리 인하를 선호한다는 인사들이 있었지만 파월 의장이 이러한 결정을 내리기에는 여러 가지 딜레마가 있습니다. 먼저 인플레이션의 상방 위험이 완전히 해소되지 않았습니다. 지난주에 발표된 8월 소비자 물가 지수, 즉 CPI와 생산자 물가 지수, 즉 PPI를 보면 전월에 비해 근원 기준으로 0.3% 상승했는데요. 이는 시장의 예상치 0.2%를 상회하는 것입니다. 오른쪽 그래프에서 주거비가 0.5% 상승하여 2023년 3월 이후 상승폭이 올라가고 있습니다. 여전히 주거비가 인플레이션을 잡는데 발목을 잡고 있는 것이죠. 따라서 섣불리 금리를 50bp 인하하게 되면 인플레이션이 재상승할 위험을 완전히 배제할 수 없습니다. 또한 연준이 25bp 대신에 50bp로 금리를 인하하면 투자자들에게 경기 침체에 대한 우려를 자극할 수 있습니다. 이러한 결정은 연준이 선제적으로 경기 침체에 대응하기 위한 적극적인 시그널로 투자자들에게 작용할 수 있기 때문입니다. 이미 10년물과 2년물의 장단기 금리차 역전이 정상화되어 가고 있어 경기 침체 가능성이 점점 높아지고 있습니다. 금리 인하가 개시되면 3월물과의 장단기 금리차 역전도 곧 해소될 것입니다. 시티그룹의 경제 서프라이즈 지수도 경제가 시장의 기대보다 약해지고 있는 모습을 나타내고 있습니다. 이러한 상황에서 50bp 금리 인하는 경기 침체 가능성에 대한 시장의 우려감을 크게 증폭시킬 수 있는 위험이 있습니다. 설상가상으로 여기 CNBC의 보도 기사에서 보듯이 지난 8월 초 글로벌 금융시장에 블랙 먼데이를 촉발시켰던 옌 캐리 트레이드 청산이 재확산될 수 있습니다. 연준이 큰 폭으로 금리를 인하하게 되면 엔화의 강세가 더 커지게 되기 때문입니다. 미국의 시장 금리는 10년물 국채 금리를 기준으로 3.6%로 급락하고 있고 미일 양국 간 금리차 축소로 엔화가 강세를 보여 지난 금요일에는 8월 초보다도 더 낮은 140엔대까지 밀렸습니다. 엔화의 강세가 이렇게 지속되면 환차손을 두려워하는 옌 캐리 트레이더들이 포지션을 앞다투어 청산하려고 할 것입니다. 이렇게 되면 글로벌 투자 시장은 다시 한번 요동칠 가능성이 높습니다. 다음으로 이러한 시점에서 대선을 앞두고 큰 폭의 금리 인하는 정치적 이슈에 휘말릴 수 있습니다.
9월 FOMC는 대선 전 마지막 회의이고 금리 인하는 집권당에 유리할 수밖에 없습니다. 이에 따라 트럼프 후보는 대선 전 금리 인하에 반대한다고 공식적으로 쐐기를 박아놓고 있는 상태죠. 이에 대해 파월 의장은 중앙은행의 정치적 독립을 기회 있을 때마다 강조하고 있지만 9월 FOMC에서 큰 폭으로 금리를 인하하게 되면 정치적 이슈에서 완전히 자유롭지 못할 것으로 보입니다. 이상과 같이 정리해본 딜레마에도 불구하고 이번 주 FOMC에서 파월 의장이 B컷을 단행할지가 매우 흥미로운 관전 포인트가 되고 있습니다. 여기 블룸버그 자료에 따르면 1985년 이후 대표적인 금리 인하 사례 중 투자 시장의 성과는 경기의 방향성에 따른 금리 인하 형태에 따라 결정되었습니다. 1985년과 1995년에 보험성 금리 인하의 경우 금리 인하를 단행한 이후 2년 사이에 S&P 500 지수는 약 40% 이상 상승했습니다. 반면에 2001년과 2007년에 침체성 금리 인하의 경우에는 50% 이상의 큰 폭의 하락세를 면치 못했습니다. 따라서 근본 금리 사이클에서 금리 인하가 어떠한 경기의 방향성에 대응하는지에 따라 투자의 성패가 크게 달라지게 된다는 사실에 각별히 유념해야 하겠습니다. 자, 이제 오늘 영상의 끝순서로 주요 내용과 시사점 그리고 투자자 관점에서 유의사항을 포커스 포인트로 정리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첫째로 역사상 초고속 금리 인상 후 14개월 동안 5.25에서 5.5%로 동결되었던 기준금리가 2020년 이래 최초로 9월 FOMC에서 금리 인하로 방향 전환을 개시할 예정이다. 둘째로 노동시장 하방 리스크 관리와 경기 침체 방어를 위해 선제적으로 50bp 금리 인하에 대한 필요성이 대두되고 있기는 하지만 인플레이션 재상승 우려, 경기 침체 공포 자극, 옌 캐리 재확산, 그리고 정치적 이슈 등의 딜레마가 있다. 셋째로 경기의 방향성에 따라 침체성 금리 인하와 보험성 금리 인하로 구분되므로 9월 FOMC 이후 금리 인하 형태에 따라 서로 다른 포트폴리오 구성과 리스크 관리 방법으로 투자 전략을 수립해 나갈 필요가 있다고 정리할 수 있겠습니다. 본 영상 시청 후 블로그 우보의 경제나무에 들어가면 전체 방송 대본 스크립트를 읽어볼 수 있습니다. 영상에서 놓친 구체적인 데이터 확인과 복습용으로 많이 활용해 주시기 바라고요. 영상 업로드 몇 시간 후 댓글에 바로가기 링크를 걸어 놓겠습니다. 가족과 함께 풍요롭고 행복한 추석 명절 보내시기 바라고요. 오늘 영상이 도움되었다면 구독과 좋아요 부탁드립니다. 다음에도 여러분들의 글로벌 경제 지식을 넓히고 투자 생활에 힘과 도움이 되는 더욱 유익한 영상으로 또다시 찾아뵙겠습니다. 오늘도 끝까지 시청해 주셔서 대단히 감사합니다.